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쌤토링의 정재훈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함수 중에서 합성함수와 역함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원래 함수 뭐라고 얘기를 했었죠? 네, 그냥 대응관계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 함수의 이름을 붙일 때 이런 식으로 많이 이름을 붙인다고 얘기를 했죠. 이 수식의 의미는 얘가 바로 함수를 지칭하는 함수의 이름이고요. f, g, h, 네, 서로 다른 기호가 올 수 있습니다. 땡땡하고 여기 있는 놈이 정의역, 집합에서 집합으로의 대응관계이기 때문에 집합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대응되어지는 집합을 우리는 정의역이라고 얘기를 하고, 대응되는 집합을 우리는 공역, 될 수 있는 집합을 공역, 대응이 되어진 집합을 우리는 치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표현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얘가 이제 이런 식으로 대응이 되어졌다면 요만큼이 치역이고 이 전체가 공역입니다. 이만큼이 정의역이고 이렇게 해서 F, 얘가 함수 이름입니다. 표현만 잘 익숙하게 만들면 돼요. 이 함수는 표현만 익숙하게 만들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뭐가 나오냐면은 합성함수가 나와요. 함수 두 개가 합성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간단한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국가라는 집합이 있고 도시라는 집합이 있고 도시의 크기라는 집합이 한번 있다고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이제 수도라는 어떤 함수를 만들어 볼게요.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죠. 근데 또 다른 함수를 이렇게 만들 거예요. 도시에서 크기로의 함수인데 이제 도시의 크기, 이런 함수를 만들어 볼게요. 서울의 크기는 잘 모르겠네요. xxx 제곱미터 이런 식으로 제곱킬로미터 이런 식으로 대충 나온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얘가 대한민국이 서울을 가리키고 서울에 대응되고, 도시 크기라는 함수에 의해서 서울이 이 크기로 대응이 됩니다. 이런 식의 함수의 관계가 두 개가 연결시킬 수도 있는 관계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쪽만 보면 함수고 이쪽만 보면 함수인데 얘랑 얘를 연결시켜서도 함수를 만들 수가 있죠. 만약에 여기 첫 번째 함수의 공역과 두 번째 함수의 정의역이 같다면 만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식으로 함수를 붙여 만든 걸 우리는 합성함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 함수 표시를 어떻게 하느냐? 요게 많은 친구들이 힘들어 하는데, 이제 첫 번째 함수가 f, 두 번째 함수가 g라고 한다면 얘 이렇게 가는 함수의 이름은 f.g가 아니라 g.f라고 합니다. 거꾸로 가요. 만약에 얘가 하나가 더 있었다, h가 있었다,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앞으로 옵니다. 즉 순서가 거꾸로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왜 그런지는 문제 풀면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에 가는 함수는 g.f, 도트를 붙여서 진행을 합니다.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여기는 이제 떡볶이, 학생이란 집합, 좋아하는 음식이란 집합, 대응관계, 그리고 그 음식의 가격이란 대응관계. 그래서 학생이 좋아하는 음식과 가격인데 요 함수 두 개를 합성을 해버리면 학생이 내야 되는 돈, 이런 식으로 되게 될 수가 있겠죠. 좋아하는 음식이 아니라 먹은 음식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에 딱 맞춰버리면 우리 현민이는 떡볶이를 먹은 다음에 2,000원을 내야겠죠. 현민이 2,000원이 됩니다. 아영이는요, 어묵을 먹은 다음에 1,000원을 내니까 1,000원이 되고요. 수영이는 3,000원, 선호도 3,000원이 됩니다. 이런 식의 또 다른 함수가 만들어집니다. 이 두 개를 연결을 시킨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함수를 f, 두 번째 함수를 g라고 했을 때 요렇게 가는 두 개를 합친 함수를 우리는 g.f다. 순서를 바꿔서 쓴다. 이거 기억해 주시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합성을 시킬 때 첫 번째 함수의 공역과 두 번째 함수의 정의역이 같아야 됩니다. 얘 같은 경우, 위에 얘 같은 경우 음식으로 같았죠. 같은 놈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함수 원래 쓸 때 f, 땡땡 하고 이렇게 썼잖아요. x에서 무슨 y로의 집합 함수 이런 식으로 썼잖아요. 그 함수는 이렇게 도트로 나타낸다. 그래서 두 개를 합성해버리면은 fg가 아니라 g.f가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순서가 반대입니다.
선생님이 까먹을 것 같아요. 절대 안 까먹어요. 왜냐, 합성함수 너무나도 자주 나오는 단골 메뉴이기 때문에 많이 쓰면 쓸수록 안 까먹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우리 이제 함수값 f 땡땡 x에서 y로의 집합 함수, 요거 우리 함수값을 a가 만약에 b로 대응이 됐다, 얘를 뭐라고 쓰죠? 함수 f고, 얘를 뭐라고 쓰죠? fa라고 쓰죠. fa, a가 대응되어지는 값. 그래서 가로치고 함수의 이름 괄호치고 입력값은 출력값, 우리 함수값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함수값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볼게요. 합성함수는 어떤 식으로 함수값이 나타내어지냐, x에서 y에서 z, 그리고 요만큼이 f고 요만큼이 g라고 해볼게요. a가 b로 갔고 b가 c로 갔다고 해볼게요. 우리 요 b를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 a의 함수값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그리고 여기 있는 c를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 b의 함수값이죠. 어떤 함수? g. b를 넣었을 때 g가 나오는 함수값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러면 얘에서 얘로 가는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단 요 놈이 지금 b였고요, 얘가 지금 c였어요. 그러면 g.f의 함수값은, a를 넣은 함수값은 지금 c잖아요. 근데 얘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면 좋냐면, g.f가 지금 c예요. 합성함수에다 a를 넣은 게 c예요. 지금 얘를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우리 여기 있는 b 있잖아요. b, 여기 있는 b, 요 자리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즉 저 자리에다가 fa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값이 요거 딱 변형을 시켜 볼게요. g 괄호치고 fa는 c 이렇게 나오죠. 즉 요렇게도 쓸 수 있고 요렇게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이 전개 과정을 까먹고요, 여기서 여기로 바로 가야 됩니다. 또 여기서 바로 와야 돼요. 즉 도트가 있다면 괄호를 어떻게 쳐야 된다? 안쪽부터 쳐야 된다. 이렇게, 이거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에 g를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순서가 바꾸는 게 더 편해요. 안쪽부터 계산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수직 같은 것도 선생님 저는 이런 수직 쓰기 싫고 다른 수직 쓰고 싶어요 라고 할지라도, 이게 전 세계의 공통 약속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업적을 다 바쳐가지고 수식을 변경시키지 않을 거면 정말 바꾸기 힘듭니다. 이미 다 이제 이 수식으로 수학은 기술이 되었고 또 다 그걸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 수식 왜 그래요? 라고 보면은 사실 저도 할 말은 없지만 이렇게 쓰세요 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 풀 때는 도트 앞에 가로를 딱 칩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해 주면은 편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지금 여기 있는 내용이고요. g.f, f와 g의 합성함수의 함수값은 이제 x의 f 함수값을 g에다가 다시 집어넣은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괄호를 딱 쳤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문제를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문제, g.f의 2. 요거는요, f부터 먼저 계산하는 거예요. 괄호를 이렇게 칩니다. 이렇게. 그럼 f2,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이만큼 5죠 지금. 그래서 요만큼 먼저 계산해서 5 집어넣고 그 5를 다시 g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지금 10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괄호를 딱 써서 풀어줍니다. 선생님 그러면은 순서가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값이 바뀔 수가 있어요. 순서가 바뀌면. 해볼게요. 이렇게 가로치면 g2를 먼저 구하면 되겠죠?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은 지금 4네요. 이만큼은. 그걸 다시 집어넣는 겁니다. 그럼 16, 17이죠? 순서가 바뀌니까 어때요? 값이 바뀌었죠? 그래서 순서가 바뀌면은 값이 바뀌더라. 요것도 한번 풀어보시고요. 요것도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서는 엄밀하게 얘기는 안 했죠. 그냥 수에서 수로의 집합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으면은 그냥 x는 뭐 실수에서 실수로의 집합이다가 생략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모든 함수는 정의역과 공역을 정의를 해줘야 됩니다. 생략을 한 거예요. 그냥 얘도 실수, 얘도 실수다. 이렇게 생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기 도움말 요런 거 다 읽어 보셔야 돼요. 나머지는 풀어 보시고, 우리 두 함수에서 요 놈 있잖아요. f.g랑 g.f랑 같냐? 아까 봤더니 틀리죠. 같음을 증명하지 못했고 틀린 예까지 발견했어요.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는 게 돼버리는 거죠. 우리 순서 바꿔도 성립한다라는 법칙을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교환 법칙이라고 얘기를 했죠. 예를 들어서 교집합의 기호, 연산 기호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계산을 좀 더 빠르게 하거나 합니다. 그런데 연산 기호 교집합 같은 경우는 성립하죠, 교환 법칙이. 그렇지만 합성함수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그런 거고 특수한 케이스에서 성립하게 만들 수는 있겠죠. 문제가 계속 있는데 뭐 거의 동일한 케이스니까 한번 풀어보시고요. 얘는 이제 값이다. 네, x죠, x. 요거 예제를 한번 풀어드릴게요. 예제. 예제가 다른 건데 안 풀어드렸네. 이제 이 위에 거는 값을 넣는 거예요. 값을 넣는 게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f3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또 g에다 집어넣으면 돼요. 순서대로. 그래서 f3 여기다 3 집어넣어가지고 구하고 그 다음에 g에다가 딱 집어넣으면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얘가 미지수예요. 집어넣는 값이. 그러면 이 x에 대해서 나타내줘야 돼요. 첫 번째 한번 풀어볼게요. 첫 번째 거. 얘를 괄호를 이렇게 치는 건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g 가로치고 fx인데 이거를 fx 대신에 수식으로 막 바꿔줄게요. 그리고 요 자리에 우리 gx 이 자리에 있으면 여기다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럼 그 자리에 얘가 들어왔으면은 요 위치에다가 x제곱 빼기 3을 집어넣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요거 정리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얘가 답입니다. 정리해주면 돼요. 함수를 정리할 수 있다면 이렇게 정리해도 되는데, 나중에 여러분들 연습 문제나 그런 활용 문제 풀어볼 때 정리를 하는 게 편할 때가 있고 정리를 안 하는 게 편할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이 습득을 하는 그런 지식이고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힘듭니다. 아무튼 수식으로 나왔어도 그냥 하나하나씩 집어넣어주면 된다. 쫄지 말고 이렇게 푸시면 되고요. 반대쪽도 푸시면 되고. 이제 합성함수는 아까 얘기했듯이 교환법칙 성립하진 않는데 성립하는 게 있어요. 네, 여기 봐요. 결합법칙이 성립한다. 즉 얘를 H 요런 합성함수가 있다고 해볼게요. H, G, F 요거 세 개가 있다고 해볼게요. 얘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에 얘를 계산하는 거랑 얘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에 얘를 계산하는 거랑 괄호가 바뀌는 거에 대해서는 값이 바뀌지 않아요. 결합법칙은 성립하더라. 왜인지를 한번 문제 풀면서 느껴볼게요. 여기 이제 3개 나와 있는 거 요거 한번 볼게요. 요걸 보면서 이제 풀어야 되는데, 얘로 풀었을 때는 얘로 풀었을 때 값이 이제 같으면은 결합법칙 성립하는 느낌이 오는 거죠. 그런데 진짜 모든 케이스에서 결합법칙이 성립한다, 요런 걸 증명하는 거는 상당히 까다로워요. 일단 여기서 느낌만 바꾸고 갈게요. 요거에 대해서 뭐 구체적인 논술 문제는 나오지 않을 테니까 일단 G.F를 먼저 구해봐야겠죠. G.F 먼저 구해봅시다. 얘는 뭐가 되냐면 G 가로치고 fx예요. fx가 지금 2x거든요. G 가로치고 2x예요. 근데 gx는 지금 x제곱이거든요. 저 x자리에다가 2x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즉 G.fx는 2x제곱이 됐어요. 그걸 다시 어디다 집어넣어야 되냐? h에다 집어넣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이죠. 그럼 h 자리에다가 2x의 제곱을 집어넣는 거예요. hx는 x 플러스 1이죠. 그럼 2x 제곱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럼 4x의 제곱 플러스 1이 돼요. 첫 번째 문제는 이렇게 풀렸죠. 두 번째, 얘를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에 f 계산해 볼게요. h.g를 먼저 계산해 볼게요. h 가로치고 gx가 뭐냐? h 가로치고 gx는 x의 제곱입니다. 그래서 x제곱이 되는 거고, hx는 지금 x 플러스 1이니까 여기서는 x제곱 플러스 1이겠네요.
즉 G.H라는 놈은 X제곱 플러스 1입니다. 근데 그거를 어디다 집어넣어야 되냐? fx에다가 이제 G.F를 집어넣는 거죠. H.G를 집어넣는 거죠. fx는 뭡니까? EX죠. H.G의 EX입니다. 그런데 H.G의 EX, 얘가 뭐였어요? X제곱 플러스 1이죠. 그럼 그 자리에다가 EX를 집어넣는 겁니다. 그럼 EX의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이게 뭡니까? 보니까 왼쪽 오른쪽 같아졌죠? 4x 제곱 플러스 1 같아졌죠? 순서를 바꿔가지고 이거 먼저 하는 거랑 이거 먼저 하는 거랑 순서, 계산 순서를 바꾸는 거지 여기 있는 함수의 순서를 바꾸는 게 아닙니다. 이 계산 순서, 즉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결합이 바뀌어도 같다.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결합 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세 함수에 대해서 결합 법칙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 때 너무 복잡해 보인다면 이렇게 풀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렇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HGF라는 순서는 지켜줘야 돼요. 만약에 HFG였다. 그럼 완전 다른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순서는 지켜줘야 돼요. 우리 괄호만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괄호만. 뭐 먼저 계산할지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요거 기억을 해두시고요. 한번 풀어보시고요. 이런 우리 환율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함수죠. 제 원화를 그거에 대응되는 함수를 딱 집어넣으면 환율이라는 함수로 집어넣으면은 몇 달러 이런 식으로 달러가 만들어지죠. 입력값은 원이고 출력값은 달러가 되는 그런 환율도 하나의 함수입니다. 근데 여기서 볼게요. 베트남은 이제 동을 써요. 동. 그래서 인터넷을 이용해서 오늘날 달러와 원동 환율을 검색해 보자. 달러는 아마 1,100원 정도 할 거고 동은 얼마인지 모르겠네. 이게 20동이었나 막 그랬던 것 같은데 그냥 20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원 달러로 바꾸는 함수를 F, 원을 동으로 바꾸는 함수를 G라고 할 때 fx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 이제 원이 오죠. 그리고 요만큼 이제 달러가 돼야 돼요. 그럼 1달러는 지금 1,100원이니까 1,100x라고 쓰면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잠깐만요. 달러를 원으로 바꾸는 함수. 얘가 원이 아니라 얘가 달러가 돼야겠네요. 그리고 이 함수는 의미가 달러를 원으로 바꾸는 함수고 요만큼이 원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쓰면 맞겠죠? 1달러는 1,100원, 2달러는 지금 2,200원. 이런 식으로 함수를 만들고 나서도 여러분들이 검산 한번 값을 집어넣어서 검산해 봐야 돼요. 근데 위 1의 결과를 이용해서 G도 만들려고 하네요. G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아까 fx 여기다 잠깐 써놓고 1100x 그럼 gx 한번 써볼게요. 원을 동으로 만드는 거래요. 얘 x1이 들어갔다. 그럼 얘가 이제 20동이니까 20x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합성함수를 만들어야 되는데 x는요 우리 달러를 원으로 바꿨고 g는요 원을 베트남 화폐인 동으로 바꿨어요. 그럼 달러를 동으로 바꾸는 거는 G.F가 되겠죠. 어떻게 구하냐? 요거 G.F로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G.Fx가 바로 달러를 동으로 바꾸는 그런 함수가 되겠고 우리 G.F, G 괄호치고 fx죠. 근데 fx는 뭐냐? 1100x입니다. 1100x. gx는 뭐냐? 20x입니다. 20 곱하기 1100x가 되겠죠. 이 x자리에다가 20x자리에다가 이런 식으로 1100x를 집어넣은 거죠. 그러면은 뭐가 되냐면 1100 3개 붙고 얘가 지금 22x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22,000을 곱해주면은 달러에다가 22,000을 곱해주면은 베트남 동이 된다. 요런 글들 한 번씩 읽어보면 좋아요. 이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화폐 단위는 어느 나라에 발행된 돈인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원, 동, 달러와 같은 화폐마다 각각 다른 문자 또는 기호를 사용한다. 그러나 미국, 홍콩, 호주의 화폐 단위는 모두 달러지만 서로 다른 가치를 갖는 것은 같은 화폐 단위를 사용하더라도 그 가치의 나라는 나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그래서 달러를
사실 미국은 그냥 달러라고 부르는데 홍콩은 달러라고 안 부르고 홍콩 달러 이렇게 부릅니다. 홍콩 달러. 호주도 호주 달러 이렇게 불러요. 얘도 아마 이름이 있어요. 이름이. 우리 코리아 원은 요 기호를 쓰기도 하지만 KW, KRW 이런 식으로 쓰고요. 달러는 뭐 USD 이런 식으로 써요. US 달러. 이런 식으로 같은 달러라는 이름을 써도 이제 식별을 하기 위해서 고유의 이런 뭐냐 지칭하는 그 단어가 있습니다. 이런 거 있다 정도 알면 되고, 또 하나 또 보니까 합성함수랑 상관은 없는데 베트남 보니까 생각나는 게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베트남은요 옛날에 프랑스에 한번 정복을 당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유럽 문화가 이제 많이 정착이 되어 있는데, 베트남 사람들은 숫자를 쓸 때 우리랑 다릅니다. 우리는 만약에 12,000원이다 이렇게 쓰잖아요. 12,000원. 여기 이제 쉼표가 들어오죠. 근데 이게 반대예요. 베트남 가면 소수점이 들어와요. 마찬가지로 우리 소수점 이렇게 쓰고 뭐 12,000점 뭐 1, 2, 3 소수점을 이렇게 마침표로 쓰는데, 여기는 반대로 쉼표로 써요. 이게 이제 프랑스에서 이렇게 쓰거든요. 특정 몇몇 국가에서는 이게 달라요. 저희랑 표기하는 게. 그래서 뭐 그렇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머가 되면은 요게 이제 중요하게 글로벌 서비스를 하는 프로그래머가 된다 하면은 요런 게 좀 중요할 겁니다. 뭐 그렇다 정도 말고 네, 넘어갑시다. 소단어 확인 문제. 이거 한번 여러분들 쭉 한번 다시 풀어 보시고요. 네. 요런 것도 문제 해결, 요런 거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한번 꼭 풀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쉬었다 갈게요.